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4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Day가 이제 56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80일, 170일 남았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50일 때거든요. 다음 주 가면 40일 때입니다. 그 다음 주 30일 때 되고, 진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발성배정 기술사에 대한 연구반 교재를 지금 발전을 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배정공학하고 이제 전력계통공학하고 이제 변전 쪽도 들어가 있고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이제 변전 쪽에 관련된 문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호계정기 쪽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쪽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끝을 내고, 그다음 다음 주는 제가 휴강입니다. 요르단 출장 때문에 다음 주는 제가 귀국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나머지 이 책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이 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겁니다. 왜? 책은 여러 번 볼수록 좋습니다. 기본서는 10번을 봐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이 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책의 좋은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의 좋은 부분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게 뭐 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한 570페이지가 됩니다. 보통 평상시 때 한 3, 40페이지 나가는데 오늘은 100페이지 나가네? 근데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먼저 보신 분이라고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왜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뺐냐면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전 같은 건 중요하지가 않더라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냥 계속 순서를 빼먹지 않고 해드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상태는 어떡합니까? 전쟁 난다? 그럼 어떡합니까? 돈만 가지고 튀면 되죠. 마누라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금덩어리도 있고. 그것처럼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될 문제들만 쪼개다 보니까 과감하게 좀 뺄 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왜 저 지금까지 잘하다가 이걸 뺐냐?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는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설명을 드릴까? 왜냐면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하고 쓴다고 그러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 전력풀, 수요 상정, 이런 것들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빼버렸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여기다 넣는 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우는 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알려주신 기법들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금 4단자 정수에서 송전 특성이죠. 4단자 정수를 이제 외우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죠? ABCD가 뭐죠? 1. 여기는 Z 0 1. 이게 나와야죠 먼저. 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거니까요. 이제 중거리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제 중거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T형이다. T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T형으로 나눠지는 거죠. T형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요걸 T형으로 나누려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눠져야 되겠죠? 2분의 Z, 2분의 Z, 요게 Y. 그래서 얘기해 준 게 이게 T형인데, 제가 이제 T형은 이렇게 했을 때 있고, 파형은, 여기다 또 그러면 파형은, 여기가 Z고, 여기가 Y가 되죠. 근데 얘가 양쪽으로 나뉘었으니까 2분의 Y가 되고 2분의 Y가 된다. 이거라 지금. 요게 이제 T형이고 파형인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올 때는 1 플러스 4분의 ZY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앞에 오니까 요쪽에 있고, 얘는 여기서 여기 있으니까 요쪽에 있으니까 요 뒤쪽에 있다. 요게 이제 파형이고, 여기 T형이라고 그러면은 T가 앞에 와 있으니까 얘가 1 플러스 4분의 ZY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얘는 분명히 얘를 나눠놨습니다. 나눠놨죠. 그러면 여기는 뭐죠? 1이 아니죠. 1 플러스 2분의 ZY. 그럼 뭐라고요? A하고 D는 같다고요. 그럼 D는 1 플러스 2분의 ZY. 그럼 여기 두 개 다 똑같죠? 문제는 여기죠. 여기는 뭐? Z. 여기는
Y. 이거 뭐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민턴스비. 전압비, 전류비. 그럼 여기 똑같고, 여기 임피던스, 어드민턴스비가 나왔는데, T형을 보니까, 요거를 반으로 쪼갰다 이거죠, 요거를. 반으로 쪼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결국 1 플러스 4분의 ZY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1 플러스 2분의 ZY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Z쪽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 T형은 Z쪽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여기 1 플러스 4분의 Z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래 간다 이거죠. 그럼 파형은 Y를 반으로 쪼갰죠. 그러니까 Y쪽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1 플러스 2분의 ZY에서 Y를 반으로 쪼갰으니까 곱하기 2 하니까 이게 4가 되더라.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의 그런 그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해드렸던 건 무조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웠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키워드 가지고 외우고, 뭐 전보고독, 단상주죠.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서 한 상에다 술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여러분은 이제 한 몸처럼, 왜? 뭐 한 꽁지가 잘라나가면 좋아해야지만 됩니다. 왜?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앞에 나가서 또 땡겨주는 겁니다, 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업 듣다가 다음에 안 들으셔도 언제든지 와서 들으십시오. 볼펜실 리필 하듯이 강의도 리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얻을 걸 얻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줄 걸 주면 되니까. 예? 그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끈끈한 정을 원하는 겁니다. 뭐 옆에서 누가 필요할 때 옆에서 손 내밀어주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도움이거든요. 나중에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게 우리들이 품앗이냐 아닌가. 상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해두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6개월만 끝나고 가실 분들은 가시되 대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인원이 많아지면은 여러 번 되죠. 그럼 나몰라라 합니다. 제가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여러분들한테 한두 명한테 얘기해서 푸시를 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좀 지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대신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거든요. 서로 뭐 쉬는 시간에도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새로운 사람 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든가 얘기해주고 오늘도 뭐 엔젤 클립 사가지고 같이 공유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자기 일처럼 옆에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라든가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른 학원 가시면 절대 그런 부분 없거든요. 사실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분위기를 서로서로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이렇게 손 내밀었을 때 잡아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거리는 나중에 또 보시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번 시험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먹지 않고. 나오면 그분한테 술 사면 됩니다. 왜? 기술사는 뭐라고요? 술 사. 제가 저번 주에 술 샀죠? 네, 기술사가 되고 싶으니까. 술 많이 사시면 기술사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사를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다 뺐는데 딱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 차단기 선전시 고리상은 이제 처음이라서 그냥 넣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입전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동작하지 않게끔 보호계정기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령, 전압형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지 변전소 설계 시 고려사항. 도심 내부에 변전소를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보안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옛날에 보시면은 누군가 들어와서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면적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 흉물이 된다는 얘기죠. 저거 님비 현상 때문에 요즘 밀양 철탑 짓는데도 그렇게 난리지는데 도심지 안에서 변전소 짓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행복도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짓는데 왜 반대를 하냐, 그죠? 문제가 뭐냐? 자기네들보다 질 떨어지는 사람이 산다고. 왜? 서로 융합돼서 요즘 보면 융합해가지고 그게 뭡니까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오는데 그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좀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왜? 거기 들어오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실 저기로 해가지고 행복주택으로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지 들어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GIS 변전소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GIS 변전소도 어떻게 합니까? 축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AIS를 안 쓰고 GIS를 쓰거든요. 그 도심지 변전소도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GIS로 만들고,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뭐 땅속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변하고 어떤 그런, 철탑처럼 어떤 영향들이 미치는 것을 이제 줄여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까 쓰셨더라고요. 여기다 변전소 설계 시 고려사항 했는데, 해놓고 밑에서 토치에서 접점 이남보 쓰셨는데, 이게 변전소 설계할 때 뭐를 고려하냐 이거죠. 중요한 게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 설계 시 고려사항이 그건데, 그냥 이제 이게 뭐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에 혼돈이 되니까 대충 이건 것 같은데, 키워드는 생각이 난다는 얘기죠. 키워드 제가 맨날 얘기하니까 그 키워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디지털 릴레이가 뭡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디지털 릴레이가 뭡니까 했을 때, 이게 릴레이, 보호장치니까, 배전솔로 쪽에 있는 뭐 리클로즈,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 배전솔로 보호 방식을 모르는 거죠. 디지털 릴레이도 모르는 거고. 하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사 답안지는 뭐냐? 정확히 써주셔야지 됩니다. 모범 답안대로. 뭐 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모범 답안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시험 보는 게 그겁니다. 딱 보면은 쓰는데 모범 답안을 안 쓰니까. 저한테 들으면 다 많이 아는 것 같죠? 근데 쓰는 걸 못 씁니다, 저도. 네? 이게 다 사람마다 잘하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쓰는 걸 잘해야 된다. 자, 그 GIS 변전소를 보다 보니까 이 SFC6 가스 차단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왜? GIS를 가스로 이제 인슐레이션 해서 스위치 결을 만들다 보니까. 그럼 가스 차단기에 무슨 특성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특성하면 뭐라고요? 성질. 무슨 성질? 예?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뭐 기계적,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특성들을 GIS 변전소에서 갖다 써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냥. 요거 SF6 가스 차단기만 물어보기에는 조금 뭔가 약하죠. 예?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로 같이 한번 보시라고 쓴 거고, 나머지 것들은 뺐습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이건 연관되는 내용들도 없고, 이거 봐서 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설명드려도, 뭡니까? 쉬는 시간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또 까먹을 거고,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잘 기억 못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게 왜냐면 본인이 뭔가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빠진 것들은 와닿지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뺐습니다. 이제 수요 관리. 요즘 뭐 수요 관리 문제가 많죠. 지금 전기요금도 지금 한 5년 동안 7차례가 바뀌었고, 그다음 올 겨울에 지금 전력 대란 때문에 또 문제가 있죠. 뭐 원자력 발전소도 몇 개가 좀 멈춰 있다 보니까 지금 난립니다. 뭐 다음 주 정도 지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추운 게 이제 1월 달. 요때 이제 전력 사용 피크량이 많거든요. 또 12월 달하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관리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죠. 수요 관리하면은 이제 애우는 방법이 있죠. 개요. 키워드 생각나시나요? 9글자? 예? 전, 소, 해, 평, 투, 지, 효, 비, 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부하를 평준화하고 투자를 지연시켜 회피시킴으로써 효율을 증가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임.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우라고요. 왜? 저한테 수업 듣다 보면 이 키워드는 얘기를 합니다. 몇 번씩 반복해드리니까. 그럼 뭐냐? 결국은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몰라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기부절 증가 나오죠. 수기부절 증가. 이게 뭐였죠? 예? 수요증대? 이거는 기저부하 증대? 이거는 전략적, 이게 전략적이었었네? 제가 헷갈리냐? 이건 절약이고, 증대, 가변부하 조성, 이고,
요게 전략적 소비, 전략적 소비 증대. 이거는 부하 이게 이전이죠. 가변 부하 증대고 얘가 뭐였더라? 이따가 한번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해가지고 또 같이 외우셔주면 됩니다. 나오니까. 왜?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운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외워서 썼을 거니까. 일단, 뭔가 틀리면 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예. 라면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되는데, 라면에다 치즈를 넣습니다. 뭔가 거부감을 느끼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맛있으니까. 젊은 사람. 라면에다 우유 넣어서 먹는 분도 있으시죠? 밥에다 우유 말아 먹는 분도 있습니다. 뭔가 거부감이, 저거 어떻게 먹어? 근데 고소하다고 합니다. 의외로. 저도 한 번은 먹어봤는데, 꼭 이상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먹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먹어본 게 이제 보는 거하고 먹는 거 틀리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림하고 연산돼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수요관리, 배전자동화. 이런 것들도 나왔었죠. 이따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배전자동 하면, 네 글자가 생각이 나야 되죠. 선배가 부자라고. 예? 선로운전 자동화, 배전정보관리 수집, 자동 원격 검침, 선배 부하 관리 정보 수집,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원격 검침 해가지고, 선배 부자, 개사 F전, 냉피 정무, 공정마개, 첨정건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키워드를 그냥 다 외워가지고 쓰시라고요.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배전자동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우는 거라고 그냥. 왜 답안지를 쓸 때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 살의 내용이 어떠냐에서 점수가 좀 더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기본서만 쓰는 것들도 있지만은 기본서가 일단 기본이 된 상태에서 그게 나와야지 점수가 되고요. 기본서가 안 된 상태에서 살만 붙이다 보면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상. 제가 80점을 맞았다. 그 교시에. 그럼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모범 답안을 쓰고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부분을 조금 덧붙이니까 점수가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제가 실무적인 부분 많이 했어도 쓰면은 아까 이건 30점, 40점대 나옵니다. 아, 왜 이렇게 나오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이 부분을 몇 년씩을 했는데 왜? 그렇게 써봐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답안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답안지에 더 새로운 부분을 불어넣어줘야지 그 사람이 보고, 음식도 딱 보기에 맛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적인, 파나 양념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고추장만 잔뜩 있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이거 우리가 봤을 때 답안지를 아무리 잘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모르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지만 됩니다. 배전자동화도 나중에 자동화 관련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수원하고 서울하고 어떻게 그 사고가 났을 때 정전 시간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RTU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전 선로가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됐죠. 변압기부터 해가지고 피더가 가가지고 배전 선로 쪽에 있는데 그 각각의 그 배전 선로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받아가지고 상위로 올려준다. 이런 구성도가 나와 있었죠. 그러면 피더 FRTU 해가지고 피더를 리모트 터미널로 해가지고 제어하기 위한 유니트들이 달려있다. FRTU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CT 이렇게 썼지만 여기 CT 결선 영상 전류를 얻는 방법 PT 여기 부분은 딱 세 글자로 변성기입니다. 변성기. 변성기가 뭐죠?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를 우리가 변성기라고 하죠. 사춘기 때. 변성기 왔니? 남자애들 변성기 오죠. 여자애들은 좀 변성기가 좀 덜한데, 남자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저음이 되면서 갑자기 굵어집니다. 이렇게. 변성기라고 하죠. 뭐라고요? 성질을 변환하는 시기다 변성기고, 우리는 성질을 변환하는 기기다 해가지고 변성기라는 얘기죠. 변성기에 뭐가 있죠? 크게? 변압기, 압력을 변압하는 기기. 두 번째, 전류기, 전류를 변환하는 기기. 그래서 이제 PT가 변압기가 되는 거고, 이걸 PT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VT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로. 얘는 CT라고 하면서, 여기다 들어가는 게 이제 ZCT가 붙으면 이제 질학에 관련된 부분. 여기다 G자가 붙으면 GPT 하면 질학에 관련된 부분. 여기 GVT, 이런 식으로 질학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질학.
여기서 이제 이 CT에 대한 특성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CT의 전격 전류가 어떻게 되고, 전격 과전류 정도가 어떻게 되고, 전격 부담이 어떻게 되고, 전격 뭐 1차, 2차 부분이 어떻게 되고, CT 결선이 어떻게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CT 결선이 어떻게 되고, 뭐 직렬 관선이라든가 병렬 관선이라든가 교차 결선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영상전류를 측정하는, 영상전류는 지락이죠, 지락. 지락은 영상이다. 그러면 이 지락 부분이 뭐에 따라서 틀려지는 얘기죠? 접지 방식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4개의 접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 직접 접지, 저항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 뭐, 소리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소리액터 접지가 이쪽으로 보통 가죠? 비접지가 맨 끝으로 가고. 왜?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는 반대니까. 저항 접지는 중간이고, 그 옆에가 이제 소리액터가 요거하고 좀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가라는 얘기죠. 직조 소비, 뭐. 근데 이거 뭐 키워드를 안 외워도 아셔야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거는 키워드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의 장점, 요거의 장점을 더할 때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뭐였죠? 중성적 접지 방식과 유도장에서 나오는 키워드. 절, 과, 보, 본, 통, 지. 책에 있는 그대로인데 요 세 개가 올라가면은 요 세 개는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웠다고요. 뭐죠? 절연 레벨, 과도한 정도, 보호계증기 동작 특성, 이건 건전상의 전압 상승, 통신선의 유도장애, 지락전류. 얘 같은 경우는 요쪽이 될 거고, 직접 접지에서는 절연 레벨이 떨어지죠. 작죠? 과도한 정도도 작죠? 보호계증기 동작 특성도, 잠깐만요. 건절가보 통지. 네, 여기다가 건절가보 통지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올라가고, 절연 레벨도, 이게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1.3배 이하니까 작고, 얘도 작고, 과도한 정도 층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여기는 이제 보호계증기 동작 특성은 좋고, 그 다음에 통신선의 유도장애 크고, 지락전류도 크고,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나머지는 반대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 직접 접지에서는 이렇게 잔류회로를 그립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에 지락계정기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여기 하는 게 하나, 둘, 세 개 벡터 합을 해가지고 얘하고 같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얘가 이쪽으로 흐르고 이런 거 그림 그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림은 그려놨는데 여기다 이런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 더 해주는 게. 이런 것들을 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여기, 그림은 그리거든요, 요거는. 근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벡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을 좀 더 추가시켜주면 거기서 점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봐야 뭐합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다 추가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연구반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일단 모방을 해서 쓰고 거기서 이제 더 좋은 모방할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항접지 되면 여기다 이제 관통용 CT를 달고 또 3권선 CT 같은 거 그림을 그려야죠. 3권선 CT 이렇게 권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려야 되죠? 여기 OCR, 여기 OCR, 여기 OCR. 요거를 잔류회로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여기는 단락보만 하는 거고, 요게 지락보입니다, 여기가. 지락보를 하려면은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델타. 이렇게 가서, 델타. 가지고 여기다 OCGR 계정기를 달고, 여기다 접지를 합니다. 왜? 요거를 이렇게 잔류회를 했다는 건 여기다 접지를 단다는 얘기거든. 지락사고 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이쪽으로 돌죠? 도니까 여기 있는 성분이 이쪽으로 쪼개지니까 얘가 제대로 검출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되니까 요거를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접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연결을 안 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여기는 연결을 안 하고 여기만 접지를 해라. 그럼 여기 흐르는 부분이 사실은 3개가 흐릅니다.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서 2개가 빠져나가고 여기서 하나가 빠져나갑니다. 하나가 빠져나오면 하나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 여기 2개가 빠져나오죠. 그럼 2개가 이쪽으로는 2개가 가고 예? 사고가 났으니까 항상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가고, 나중에 나머지 이쪽에 두 개가 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가 합산되니까 얘는 동작하지 않죠. 근데 얘는 나머지 하나가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도니까 얘는 동작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해주면 더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다는 가정 하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이게 직접 접지, 이게 저항 접지. 여기다 관통 레시티를 해가지고 그냥 또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직접 접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 이걸로 충분하거든요. 지락줄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차도 뚫어지고. 여기는 이제 오차 때문에 이걸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언제? 300대 5 이상인 경우. 이게 설계 부분이. 근데 왜 이게 나왔냐? 경보 계정기가 옛날에 아날로그 계정기가 세팅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쓰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써주시면 좋은데 잘 모르시니까. 그다음 비접지. 변압기가 비접지입니다. 델타. 그럼 여기에 GPT가 달려있죠. 하나, 둘, 셋. GPT 3차 측에 CL이 달려있죠. 여기 1차 측에 접지가 되어 있죠.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부분이 영상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고요. 여기는 충전 전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요. 충전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의 전류가 합쳐지죠. 근데 얘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방향성 때문에 얘가 동작하는데 그 방향성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ZCT라는 걸 달아서 여기에 SGR 계정기, ZCT라는 걸 달아서 SGR 계정기, ZCT를 달아서 SGR 계정기. 그럼 SGR 계정기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GPT의 영상 전압을 각각 다 기준으로 받다 보니까 얘 기준이 있는데 얘 기준이 있고 얘 기준이 있다는 얘기 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얘는 IR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다 들어왔으니까. 그래 IR이 다 나왔는데 얘는 내려왔죠. 내려오는 걸 우리가 정의 방향을 보자니까 이렇게 해서 요 영역이 됐다 이거죠. 얘는 올라갔죠.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됐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안 만나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얘하고 얘가 안 만나다 보니까 얘는 동작하지 않고 얘는 동작하지 않고 얘만 동작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GPT, ZCT, SGR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장 가는 것 때문에 제가 혹시 또 급한전한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V를, 여기서 뭐를? I를, 여기서 뭐를? G를, 여기서 뭐를? Z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건 결국 뭐 P 아닙니까? V하고 I의 값이 P.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사고 나는 에너지의 방향을 왜? 이런 출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얘하고 얘가 안 맞으면 못 밀어지는 거죠.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얘하고 얘는 만났으니까 뭔가 어떤 출력이 생겨서 동작하겠죠. 근데 비접지에서는 GPT 개수라든가 뭐 CLR의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충전 전류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있는데 비접지만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가 있습니다. 한 6시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왜? 이거부터 해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비접지에 대해서 비교하는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를 다 비교해놓고 얘의 영상전압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얘에 대한 ZCT도 보시면 특성이 있거든요. 과전류 정수가 얘는 몇 배 정도 하냐면은 이런 거 몇 배 날까요? OP10짜리는 과전류 정수 몇 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예? 얘가 뭐죠? 오차. 얘는 뭐죠? 프로텍션용이라는 얘기고 얘는 과전류 정수.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죠. 왜? 거기서 써주셔야 되니까. 정격을 표시를 하는데 CT의 정격을 표시를 하는데 이 OP10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되죠. 뭐 클래스, 뭐 C 클래스도 있고요. C100, C200, C400, C800도 있고요. 뭐 T 등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이. 뭐 한우만 뭐 안심 등심 뭐 이런 거 가브리살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 이런 것들도 좀 보시라고 이게 돈 되는 게 뭔지. 예? 여러분도 아는 건 1 플러스 2등급만 알죠. 1 플러스 등급하고 아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그거야. 소고기 먹을 때 사실 뭐 아나요? 고기 질만 좋으면 되지.
보통 보면 한 마리 정식 하면 이제 다 모듬으로 나오니까 우리 회 가서 뭐 먹어도 이게 광어인지 연어는 알겠습니다. 부드러우니까 광어인지 송어인지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먹어본 사람은 알겠죠. 그럼 뭐냐 모듬 주세요. 그럼 모듬 주면 뭐 이게 있으면 이게 먹어 참치도 가져오면 참치도 사실 그 배달 부위별로 다 틀려질 거거든요. 뭐 25,000원, 35,000원, 뭐 55,000원, 뭐 75,000원 이럽니다. 가서 먹으면 다 똑같은 참치는 뭐냐 부위가 틀립니다. 부위가 입맛 다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한 잔 또 사실 저도 5시에 모임이 있는데 못 갑니다. 수업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아무런 약속을 못 합니다. 수업 때문에. 가정사도 안 되고 행사 있으면 여기 끝나고 그냥 맨날 가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가서 밥 사는 겁니다. 늦게 왔으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욕 먹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상 전류를 얻는 방법 PT도 결선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영상 전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류만 나왔죠. 영상 전압을 얻는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비접지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에서 영상 전압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 PT로 해가지고 그냥 계산으로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전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도 됩니다. 다 병렬로 어차피 연결되니까. 근데 얘는 직렬로 흐르는 걸 관통을 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그 관통하는 놈이 힘든데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그거를 적절한 저기를 달아줘야지만 감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감지할 수 있는 기법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배전선 보호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배전선입니다. 배전선에 뭐가 달렸을까? 예? 바깥에 옆집에 뭐 팬티가 달렸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빨랫줄에 뭐가 달렸는지 보는 거 유심히 보죠. 저기 뭐 팬티하고 블라자가 달려있다 그러면 빨랫줄에 봅니다. 그것처럼 배전선에 뭐가 달렸냐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게 거의 파워 퓨즈 그리고 배전 변압기 이런 것밖에 못 보신다는 얘기예요. 저게 뭔지 모릅니다. 저게 AS인지 저게 리클로저인지 저게 섹셔널 라인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RTU가 달려있는 건지 사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배전 쪽은. 하지만 그게 몰라도 답안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제가 알게 뭡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닌데. 설명만 뭐라는 것만 알면 되죠.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안 나옵니다. 배전선 보호 방식이 뭐예요? 그럼 리클로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섹셔널라이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건 몇 개까지 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서로 간에 보호협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그림 그리시라는 얘기죠. 다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자꾸 보시고 아 그게 흐름이구나. 그 키워드대로 지금 내용을 쓰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2F, 2D 해가지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해가지고 뭔가 동작할 때 뭐가 동작해야 되냐. 리클로저는 클로저인데 그러니까 다시 붙였다 떨어뜨렸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사고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섹셔널라이저 같은 경우는 뭔가 구분을 짓는 거죠. 근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얘가 앞에 뭐 리클러가 동작했을 때 구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달러기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뭔가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하니까 뭔가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퓨즈가 나온 겁니다. 사고 났을 때 얘가 제대로 못 끊어지니까 퓨즈에서 끊어져라 해서 라인 퓨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용량을 선정해줘서 밑에서부터 또 이제 떨어지지 않게끔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셔야죠. 보호계정기 분류, 디지털 릴레이 같이 보셔야죠. 765 송전선 345 거리계전 반송전로 이건 뭡니까? 다 송전선로 보호 방식 아닙니까? 765 송전선로죠. 345 송전선로죠. 거기서 쓰고 있는 방식이 뭐가 있냐? 후비보호는 뭐라고요? 거리계전 방식. 얘는 주보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반송전류 차동 방식 같은 경우는 345나 이런 쪽이죠. 근데 뭐라고요? 반송 방향비교 저지 방식. 예? 방향비교 나오고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반송을 해가지고 저지시키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몇 개 되는 내용들이 주보 부분이 있는데 뭐 3, 4, 5의 1차의 주계열은 뭐고 2차의 주계열은 뭐고 1차의 후비보호는 뭐고 2차의 후비보호는 뭐고 이따가 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죠.
그게 이제 헷갈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차의 주기열에 대한 보호 방식만 25점짜리를 물어보면은 이걸 어떻게 쓰겠냐 이거죠. 그래도 여기 쓰실 때 송전성 보호 방식은 뭐뭐가 있고 그 중에 1차 보호는 어떻게 되고 2차 보호는 어떻게 되는데 그 보호 방식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답안지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쓰고 그냥 반성전류 차등 방식 하면 그림만 그리고 땅 해버리고 아, 나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콘셉트를 딱 적어놓고 그 중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답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반복을 해서 제가 해드리는 건 이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세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이걸 합니까? 후비보호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디지털 릴레이, 보호계정기 분류. 보호계정기는 분류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림 그리죠? 전력계통에 차단기 있죠? 여기 뭐가 달렸죠? PT가 달렸죠? 여기 뭐입니까? CT가 달렸죠? 릴레이가 있죠? 받아가지고 차단기를 떨어뜨리죠. 이건 뭡니까? 전력계통. 예? 뭐가 달려있죠? 그 센서, PTCT. 거기에 뭐가 달려있다고? 보호계정기가 달려있다고. 걔가 뭐를 한다고요? 차단기를 떨어뜨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그림 그리고 설명할 수 있으면 나중에 제가 왜 합니까? 이거 여러 번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제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다음에는 제가 그 기본서반 할 때는 좀 칠판으로 이사하는 걸로 조금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맨날 프리젠테이션 하면은, 아, 이거 그냥 앞에서 지나가니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이제 한 6개월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반 할 때 간단하게는 써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약은 하는데, 요약한 걸 다시 쓰는 것들을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들 따라서 가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이제 또 방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줘야죠. 똑같은 것만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김치도 뭐 김장김치 맛있고 또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무김치 맛있고 다 틀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묵혀져 왔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방식을 좀 도전을 해봐야죠. 똑같은 책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연구반은 책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근데 그것도 뭐 책이 한 3-4권 이렇게 돌다가 또 돌아오겠죠. 결국은.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왜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뭐 물론 이 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6개월만 일단 지나보세요. 6개월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틀릴 겁니다. 저는 이제 다른 데 1년을 6개월로 떨어뜨려 주겠다 이거죠. 대신 여러분들이 쫓아오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처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개념적인 부분만 하고 나니까 그게 좋은 부분도 있고 아니면 써서 일일이 해주시길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다른 학원 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필요하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 장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마누라도 뭐 왜 마누라고 삽니까? 더 예쁜 여자들 많은데. 예? 예? 익숙해져서 애들 엄마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다 원이 틀리죠. 하지만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이 다 그런 분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 좋거든요. 뭐 모내지 않고 옆에서 다 챙겨주고 뭐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요즘은 뭔가 옆에서 문제가 생겨도. 저도 사실 관심을 가지기가 꺼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한 남자가 타더니 막 뭐 혼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옆에서 뭐 얘기하니까 괜히 눈길 주면서 저 사람이 괜히 째려봤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예? 그렇다는 얘기죠. 누구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르신들이 뭐 한마디를 하고 거기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좀 술 먹고 아침부터 이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예?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신 분들이 어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당분간은. 자, 힘드시더라도 이제 56일 남았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듣느냐가 재밌느냐, 아니면은 머리 아프냐, 아니면 짜증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살살 잘 달래가지고 이거 재밌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짜증나고. 근데 자꾸 알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재밌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은 일단 들어보십시오. 6개월 두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재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였네. 이렇게 하면 애우는 게 좀 좋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죠. 자, 보호계정기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 이거죠. 가동 코일력, 가동 철심력, 뭐 이렇게 나왔었죠. 유도 음판형, 정류형, 뭐 정지형,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났네. 그 다음에 디지털형이 있었고, 코일의 형태에 따라서, 철심의 형태에 따라서 그게 가동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틀려지고, 유도 음판형인지 아니면 정지형인지 뭐 디지털형인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고요. 뭐 여러분들 외우실 때 뭐 성형상, 성질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얘기하듯이 얘도 이제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뭐 단락이라든가 지락이라든가 탈조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파수라든가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쭉쭉 나눠졌었죠. 전류형, 전압형, 전력형 뭐 제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성에 따라서 순정, 반정. 순은 뭐? 예? 뭐라고요? 순 한시. 책에 있는 대로. 정은 정한시, 반은 반한시, 여기가 반정한시. 예? 순정 반정에서 반정한시. 반정한시 맞죠, 이게? 책에?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요? 순한시는 순시입니다, 이렇게. 순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정한시는 시간이 일정한 거. 정한시. 그 다음 반한시는 반한시고, 반한시성 정한시인데 여기 사실은 반한시성 정한시 두 가지입니다. 반정한시라고 했지만 왜? 반한시성으로 가다가 뭐로? 정한시가 된다. 이게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요거를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한시 예? 이게 반한시, 강반한시, 초강반한시 이렇게 세 개를 그려주셔야죠. 그리고 여기다 뭐 순시, 디피니트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 써주시고 뭐 IEEE IC 기준에 나와서 뭐 공식까지 적어주시면 따봉이죠. 옛날에 우리가 따봉 해가지고 뭐 오렌지 뭐 따먹고 할 때 예? 아니면 누구를 뭐 따먹고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65 부분에 대한 보호, 345 부분의 보호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압이 높기 때문에 거리 계전 방식 이런 것들은 송전선. 일단 송전선 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죠? 5가지? 송전선 보호 방식. 지금 말씀하신 압류 방해 한차는 뭐라고요? 뭐에 대한 보호 방식? 뭐에 대한 보호 방식? 모선.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편 모선 방식.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송전선 보호는 뭐라고요? 예,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과, 방, 거, 피, 제. 이거 제가 20번 얘기 안 했으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지금 이게. 몇 번씩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오늘만 해도 몇 번 얘기를 할 텐데, 또. 한 3-4번 할 거 아닙니까, 최소. 예, 과전류, 방향 과전류, 거리 계전 방식, 파일럿 계전 방식, 재패로 방식. 이 거리 계전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된다는 얘기죠. 거리 계전 방식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예. 예. 잘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헷갈리시죠? 저분보다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시니까 아시죠? 저분이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직접. 왜? 얘기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림을 딱 그립니다. 뭐, 사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예? 뭐 발전기가 있던 해가지고 여기 PT가 있고, 여기에 뭐 CT가 있고, 여기 이제 릴레이가 있습니다. 송전선을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계전기 설치점이죠. 그럼 여기라고 이제 같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사고 난 지점이 여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왜? 뭐 여기 이제 계산한 부분인데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기. 왜? 크기의 위상.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아까 뭐 극좌표, 직각좌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V고 여기가 I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 R은 뭐라고요?
I분의 V. V 값 계산되고 I 값 계산되고 그거의 각도 나오면 이 임피던스 각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송전솔로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가 나온다고요. 왜? R 값은 작고 X 값은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뭐 방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거리계정기 적용 시 문제점. 키워드가 뭐죠? 문제점 키워드. 거리계정 방식이 25점짜리 몇 번 나왔습니다. 예. 분.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전, 직, 동, 타. 뭐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그냥 하다 보면 되죠. 아크 저항에 대한 영향, 분류 효과에 대한 언더리치, 예? 가까운 고장 시 부동작, 전압 상실 시 오다오다. 그다음 직류분에 대한 오버리치, 동기 탈출 시 응동,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요거 알고 요 뒤에 요 또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얘가 언더리치면은, 예? 얘가 오버리치고, 얘가 언더리치고, 얘가 오버리치고.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들까지. 저도 사실 다 모릅니다, 요게. 그러니까 아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는 잘 아는데, 몇 가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거지? 이게 왜 이거지? 그때 답안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려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하다가, 그냥 좀 포기를 하고 맙니다. 왜? 그걸 하는 것보다 저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넘겨. 일단 쓸 수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이제 면접 가서 얘기해도요, 요 정도만 얘기하면 다 넘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 저보다도 더 모르거든요. 거리계정 방식. 성전설로도 저보다 더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만 답변만 해줄 수 있다면 되죠. 근데 제가 궁금해서 못 견뎌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봐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볼 겁니다. 왜? 내가 어디까지 알고 내가 어디까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다가 계속 노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기술사가 뭐냐, 요 정도 범위는 다 압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느냐를 많이 아셔야죠. 근데 실제로 얘기해보면 모릅니다. 왜? 실무를 안 했으니까. 저도 거리계정기 실무는 안 했지만 실무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관심 있게 다 봤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쯔비시 계정기라든가 아니면은 지메스 계정기라든가 이런 거 세팅한 자료들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복귀해가면서 요게 요거구나 요게 요거구나 이런 식으로 봤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료입니다.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돈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 자료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용역을 하거나 했을 때 그런 용역으로서 받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 엔지니어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하는 것도 이거 별로 안 쳐지죠. 예를 들어 그 영어학원 가서 토익 강의하는 게 더 돈이 됩니다.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학원에서 뭐 강사 잘하는 게 그게 돈 더 많이 됩니다. 영어학원 같은 거, 뭐 밑에 새끼 조교까지 줘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수학을 하나 하든 영어를 하든 그걸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제 후배들 중에서도 학원에서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서도 주식 쪽에서 뭐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의별 친구 많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뭐 교수님들도 있고 선배님들 중에서.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걸 또 합니다. 항상 보면 하나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만 보고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기술사 학원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말년에 아니면 중년에 아니면 사회초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 있습니다. 여기 맨날 나오는 그 친구 해가지고 자기는 토요일 날도 지금 근무를 하러 나가야 돼서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뭐 1월 달에나 출근하겠다고. 그럼 메일을 보내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연락을 계속 합니다. 안 나와도.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강의는 듣고 계시는지. 저야 좋죠. 안 나와도 저는 돈을 버니까. 근데 한 명 오나 두 명 오나 저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와서 해주면 더 힘이 납니다. 옛날에 보셨을 때는 사실 이 전에, 바로 전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지금 13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8월달 둘, 셋, 넷, 다 6번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2번까지. 세 번째부터 세 번째 한 5명 있었거든요, 세 번째. 근데 세 번째 했던 분들은 진짜 열성적이었습니다. 거의 개근했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제가 보기에는 한두 분 진짜 일이 있어서 빠지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지금 여기도 몇 분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들으시는 거죠. 왜? 아니, 똑같은 거 들었는데 왜 또 듣냐 이거죠. 조금씩 틀리니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들어서 안 되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주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씩 대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서 1년이나 2년 있던 분들이 다른 학원 1년, 2년하고 보면은 좀 차이가 날 거란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이 얼마나 했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학원에서 아무리 가르쳐 준지언정 뭐 개인이 못 쫓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됩니다. 예? 그게 세뇌죠. 아, 이번에 이게 잘 나왔는데 한번 사보시죠. 그러면 모릅니다. 또 제 말 듣고 또 사실지. 예? 근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의 스케줄 관리 잘 하시고 56일 동안. 여러분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미래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 가지 관리 부분 중에 하나의 인생 관리입니다. 지금 미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시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 돈 관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돈이다. 저희 여기서 이거 하는 1초, 2초가 다 저한테 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시간을 많이 좀,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저한테 지금 이렇게 보상이 조금씩은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아까처럼 잠 못 자고 이렇게 해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또 그런 자리들이 또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제가 했던 것들도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1, 2년 만에 된 거 없거든요. 다 5년씩. 5년 두들겼더니 5년 만에 된 게 한 2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안전공사 가서도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실 실질적으로 문을 두들기는 한 2002년도부터니까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뀌니까 5년 전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강사님을, 교수님들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이번 5년차 딱 되니까, 이제 강의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교육원도. 그래서 올해도 가서 2번을 교육했습니다. 11월 달만.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그게 경험이고, 기회고, 앞으로의 어떤 레퍼런스가 된다는 얘기죠. 예. 내년에는 이제 가스기술공사 가서 또 강의해야 되고, 전력기술협회에도 뭔가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이제 구두상으로 얘기를 받았고, 이게 1년은 만에 한두 번이 되더라도, 일단은 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뭡니까? 시도 뭡니까? 답안지를 쓰는 게 시도입니다. 어차피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답안지 한번 써서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험 보는 거? 문제라도 쓰세요. 진짜 다른 학원에서 강사가 무슨 얘기 하냐면 가서 안 되면 문제라도 쓰고 있으라고. 왜? 문제를 쓰고 그거를 자꾸 답안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 자체.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죠. 그 시간을. 왜? 여러분들 한 6만 5천 원 내고 6만 6천 원 얼마 될 텐데 1월 3일부터 접수입니다. 제가 접수증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네? 다 알아서 접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일단은 부딪혀 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1월 달에 제가 연구반에서 한번 해드릴 테니까 4주차로 그거 듣고 진짜 자기가 한번 해보십시오.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입시한 것처럼 해서 점수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자신이 쪽팔리면 쪽팔린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래야지 충격받아서 더 하니까. 네? 누가 저번에 얘기했죠? 몇 점빵 해가지고 점수 공개해서 안 되면 저녁 사라 밥 사라 이렇게 처음에 하신 분은 20점대도 나옵니다. 좌절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40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0점 나왔고 빨리 올라간 거죠. 왜? 20점을 맞았기 때문에 40점을 맞는 거고 20점을 맞았기 때문에 5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40점, 50점 나왔으면 그분이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왜? 자기는 40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0점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딱 시험 봤더니 40점대가 나오는 건데요. 아, 그럼 내가 좀 부족한 게 뭐였구나. 네,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하는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한 파트가 아닌 나머지 파트도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일단은 성배전공학부터,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은 반드시 끝내놓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총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거는 가지고 가야 되니까. 회가 나왔는데요. 회 이렇게 밑에 보니까 무채가 있으면 있는 다음에 있으면 푸짐해 보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딱 나오면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양입니다. 사실 그 무도 다 리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서. 근데 이제 그게 좋다고. 차라리 실속 있게 그런 거 빼고 회 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 두껍게 떠서 이제 조금이라도 뭐 달라. 그런 데가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알짜배기. 그게 뭡니까? 이것저것 많이 쓰는 것보다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한 답안지를 써서 딱 전달하는 훈련.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게 부족했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자꾸 키워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키워드를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게 뼈대가 되는 거니까. 아파트 뼈대 만들고 그 다음에 내공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빨간색 벽지를 붙이든 노란색 벽지를 붙이든 하얀색 벽지를 붙이든 여러분 마음이라는 얘기죠. 뼈대는 만들어 놔야죠. 건물을 지어야지 뭐 내부에 색칠을 칠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건물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텐데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력용 콘덴서 차단기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보면서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